본부장님 해주시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는 도중에 너무 많이 찾아와서 걱정이었는데 팀명 그대로 공유를 위한 창조하는 작업을 보고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그게 꼭 인테리어를 맡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도, 창조가 전염되고 공유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도 약간 닮을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금 새로운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약간 투박하게 표현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보통 외지인이 어떤 좀 오래된 지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저항감이나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오히려 이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셨다? 이렇게도 여겨지기도 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역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냉소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고 이거는 좀 뭐 번외 이야기지만 저희가 옆에 카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이렇게 룰이 있어요. 우리 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부터 저 안쪽까지 주민들은 커피나 우리 음료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몇 잔씩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진짜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이제 손님 왔으니까 커피 대접하고 싶을 때 와서, 뭐 그럼 저희가 커피 공짜로 드리면, 뭐 발에서 드리는 건 아닌데, 뭐 김치고 뭐고 엄청 많이 과일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뭐 밤새도록 뜯는다고 해도 막 옆집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런 동네하고의 관계에서는 좀 꽤 좋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나 문제들은 6개월 또 짧은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동네를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손해를 보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손해를 안 보고 시작하려고 하니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손해해봐야 커피밖에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이제 여기 양옆집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관계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근데 항상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뭔가 조금 소음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은 사전에 미리 또 말씀드리고 뭐 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를 텐션을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한 달 살이 마지막 행사가 여기서 거의 나이트 클럽 같이 클럽처럼 열렸어요. 사이키나 막 노래 틀고 애들 밖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근데도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오히려 우리랑 맞다보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시거나 이렇게 시각을 조금 냉소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지 실제 저희를 경험해 보셨거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보신 분은 되게 호의적이신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을 편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여가를 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한 달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해줘서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한 달을 같이 지냈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의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어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좀 여유롭게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조금 좋은 풍경 속에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거제도에서 한 달간 살면서 같이 뭐 서핑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옥상에서 바베큐도 하고 창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거제도에서 조금 더 지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2명은 벌써 집을 구했어요. 그 귀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네네. 한 달은 너무 짧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보고 여기서 정말 창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니까 그냥 동네가 좋았대요. 동네 이런 곳에서 한적하지만 도시가 멀지 않고 뭐 여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생활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많은 영감들을 얻었다 이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로컬 벤처를 찾아왔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로컬 벤처라는 말이 요즘 아름아름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셜 벤처 열풍이 불고 나서 키워드를 이렇게 긁어내다 보니까 로컬 벤처라는 조어가 된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인터넷에서 로컬 벤처 검색하시면 스타트업 얘기만 나와요. 예전에 벤처 붐이었을 때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말고 국내에 있는 뭐 옛날 말로 하자면 토종 스타트업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로컬 벤처라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로컬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해외 브랜드 말고 우리도 그런 브랜드가 있어라는 그런 개념처럼 로컬을 한동안 쓰다가 한 3, 4년 동안 기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의도 다 사라진 거죠. 스타트업 열풍이 오고 하다가 최근에 다시 로컬 벤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로컬이 지금 제일 큰 화두잖아요. 사람들이 로컬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서 뭐 지역일 수도 있고 동네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 안과 방 얘기일 수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로컬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도전적으로 또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비즈니스 한다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벤처란 얘기를 다시 끄집어 올리셨더라고요. 한국 내에서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경남도도 그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이미 로컬 벤처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랑 좀 비슷한 단어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가보자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공유를 위한 창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잔류하셨던 분들 또는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살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동안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논의였다면 일본의 로컬 벤처는 제대로 비즈니스 하자. 지역 내에 자원이 중요한 게 어떤 게 있고 우리가 대규모의 고용을 한다든지 좀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역 자체가 의미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논의가 지금 한국으로 경남 때문에 넘어오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유를 위한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거제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낡은 공간, 유휴 공간을 재생을 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비로컬에서 이렇게 취재 오게 된 이유는 거제도에 있는 아웃도어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점. 이게 이제 로컬 벤처로서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녹음 순서와 방송 순서가 다른데 녹음은 저희가 시흥 월곶에 있는 빌드를 먼저 갔었거든요. 네, 방송 자체는 빌드한테 죄송하지만은 공유를 위한 창조를 먼저 방송을 할 겁니다. 로컬 벤처가 이런 거예요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로컬 벤처 중에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렇게 로컬 벤처를 목표로 지향하는 건 아닌데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소멸도시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활력을 좀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모여들 수 있게 창업이나 기업 후원이나 뭐 이런 지원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일자리 때문에 오게 되면 근무 시간은 뭐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24시간 중에서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외롭고 힘든 게 로컬에서 벤처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창업을 하고 그 지역에 머문다고 했을 때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게 제일 고민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 삶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예. 여기에 오면 예를 들어 카레집을 하면 정말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보다 더 저렴하고 괜찮은 촌집이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집과 뭐 일자리 공간을 같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없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일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게 즐거우면 일이 좀 잘 되지 않더라도 지역에 남고 그게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 안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 그 진짜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템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성장을 했을 때 오리지널 로컬 벤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나라가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 같은 것, 좀 제안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에 대한 얘기들을 두리뭉실하게 하긴 했어요.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예전에는 다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비슷했다면 지금은 각자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추구점도 다르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다르게 사는 분들이 영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도 좀 많이 변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보통 아웃도어 뭐 이런 얘기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점들이 항상 서울이나 부산 중심으로 풀렸었잖아요. 근데 거제에서 풀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거제가 인구가 줄기는 했어도 그래도 지방 소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25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여기는 또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경남에서도 평균 연령으로 제일 젊어요. 39.9세인가 38.9세인가. 네. 그러니까 되게 젊은 층들이 일자리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와서 살고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1만, 2만, 3만의 도시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소규모 정도 되는 소도시, 그러니까 어쩌면은 거제시 정도 되는 도시들이 잘 버텨내야지 되는데 사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간 조선업밖에 없었던 도시였고 이 근간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 쪽으로는 거의 취약하다라고 저희는 봤었거든요. 그게 문화생활이든 뭐 여가생활이든 관광이든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면은 잠재적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봤었고 그리고 실제 그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활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충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 외적인 다른 여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다면은 어쩌면 그것들이 사람들을 집객시키고 모임을 모여들게 하고 다 다시 발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웃도어를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또 시작하신 게 있던데요. 네, 저희가 지금 로컬라이프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펀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거제로 내려오게 됐던 그 시작점의 이야기부터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거제도에서 자리 잡아갔던 이야기, 뭐 했던 고민들, 이런 것들을 회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에세이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권으로 엮어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언제 나가나요? 이거 들으면 곧 하실 것 같은데 펀딩을. 이게 제일 먼저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아직 펀딩 16일이나 남았어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와서 뭔가 여쭤보면은 창업기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데 과감히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고 넘어가시길래 이유가 있었군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은 거제도의 시작을부터가 이 책의 이야기고 회사 시작은 근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회사 시작부터는 그 아까 본부장님이 충분히 시작하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펀딩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들이 왠지 제가 밥값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펀딩을 해야 되겠군요. 2019년에 저희가 정착하게 된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내년 또 상반기에는 저희가 올해 이제 여가 공간을 만들었던 거 그렇고 한 달살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여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또 엮어서 또 두 번째 에세이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방금 받은 느낌인데 꼭 그 영화를 새로 찍고 개봉하기 전에 배우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말해줄게요. 앞뒤로 사서 보세요. 극장에서 만나시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공유를 위한 창조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생각들의 흐름에 있어서 시작을 했는지 거기에는 이제 공간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컨텐츠를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웃도어 라이프가 준비가 되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창업기나 이런 것들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차원의 그런 내용들은 다 아니에요. 근데 다들 하나의 의미로 귀결되는 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왔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사는 나의 자신의 모습이 좋아.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들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받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저희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 얘기가 항상 나오면 전쟁 후에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해서 더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이전의 상황들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더 희망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올 한 해가 저한테는 또 대한민국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을 겪어내는 기분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죽을 바에 내가 로컬로 가지 라는 생각들도 좀 하시지 않나? 그런 느낌들도 좀 많이 받고요. 가능성이라는 게 저희 팀이 서울이나 뭐 경기권에서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다면 크게 경쟁력 뭐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무엇을 작은 일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뭐 경쟁도 조금 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상대적인 건데 장단점이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장점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방에서 하는 것도. 되게 기회도 많은 것 같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를 좀 그나마 좀 문턱 낮은 곳에서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아웃도어 이런 컨텐츠를 수도권에서 했으면 아유 진짜 숨이 턱턱 막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적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여기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로컬이라는 얘기를 뭐 지역에 한정짓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을 그동안에 갖고 왔었던 이미지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본부장님이랑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기회라고 본다든지 하는 분들은 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방송 요즘에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하고 공유를 위한 창조가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하고 쉽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지난 시간들이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부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거제도를 결정을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거제도에 내려와서 뭘 할까 고민을 꽤 오랜 시간을 했었거든요. 몇 개월을 했는데 그때 저희 팀에서는 뭐 저희가 원체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관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나이대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지, 뭐 낚시를 하는지, 그리고 요새 뭐 밴라이프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졌는데 그 전에는 거제도는 그래도 활발했어요. 부산에서 봤던 캠핑카나 이런 그런 수보다는 거제가 월등하게 많았고 웬만한 그 캠핑장 같은 데는 장박으로 이렇게 밴이나 캠핑카를 갖다 놓고 수시때때로 와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거제는 있는데 왜 아무도 이런 거를 주목하지 않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항상 녹음하면서 다니는데 저희가 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주제가 있는 골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골목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백종원 뭐 이렇게 식당 종류별로 다 있는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전국에 이렇게 캠핑 전문으로 된 골목이 없다고 저는 본 거죠. 사실 우리 그 장성포 골목 자체는 뭐 캠핑장 할 만한 공간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캠핑 골목이 돼서 음식점은 캠핑 요리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가기 전에 내가 요리를 준비해서 가는 음식점이라든지 그 캠핑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자전거 방도 캠핑 할 수 있는 자전거 개조를 할 수 있는 자전거 방 뭐 이렇게 장소들이 전부 다 가게들이 캠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골목 한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엄청 재밌겠다. 서퍼비치도 똑같다고 봐요. 이렇게 서핑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서핑 문화를 이제 경험해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을 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캠핑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쪽 골목에 와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자기가 관심이 생기면 이제 뭐 렌탈샵을 이용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골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골목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책이라는 주제로 그 골목이 하나 만들어진다든지 뭐 요리라는 주제로 만들어진다든지 골목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골목 자체가 저는
로컬 벤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기업이 한 개가 로컬 벤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공동체, 이렇게 지역 기반의 골목이 이렇게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 예.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표적인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서 골목을 이렇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골목이 뭐 부동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업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 동네에 맛집이 한 개 생겼다 해서 그 집 때문에 옆집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 골목이 같이 영향을 주면서 골목 경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 도시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모델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좀 느리긴 한데 진짜 계획했던 너무. 것보다 저희가 빨리 여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장소에 가서 또 새로운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로컬 벤처로 저희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대로 보면 골목 벤처로 가자. 근데 골목 벤처 이야기는 지금 시동 걸려서 슬슬 이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마을 호텔이나 마을 컨시어지 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로컬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역의 정착이나 이주를 돕는 컴퍼니 빌더나 또 이제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에리어 매니지먼트 이런 형태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제 정착을 고민하게 되었다. 실제로 더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창업이나 취업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은 씨앗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를 위한 창조가 창조를 공유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이 어렵네요. 다시 철학을 돌아간다. 네. 너무 포장을 너무 오면은 오시는 분들이 다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게 아닐까. 예. 한국도 이제는 이주를 돕는 사이트가 한 번쯤은 나올 만도 하다.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이 사이트란 의미가 뭐 웹사이트도 있겠지만 진짜로 공간의 의미, 지역의 의미도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골목의 의미도 좀 생길만 하다.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볼 때 인생의 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 은퇴하고 난 뒤에 어디 시골에 가서 살 거야. 나는 뭐 이게 뭐 이쁜 카페를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뭐 무슨 레스토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미룬다라는 거죠. 예. 은퇴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죠. 그냥 굳이 미룰 필요가 왜 있을까? 그러니까 예. 미루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돈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건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캠핑을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이에요. 지출. 이렇게 내가 뭐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 때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예. 캠핑 장비를 쓰면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내가 행복한 거죠. 시간을 써가면서 행복한 건데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하면 어떨까? 나는 통닭집을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돈 버는 통닭집이 아니라 그 통닭을 튀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통닭집.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세컨드 빌리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은행원이 예를 들어서 통닭 요리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통닭집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이면 예. 주 4일은 주 5일은 은행에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여기서 통닭 연구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캐릭터, 부캐 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빌리지가 만들어지고 이 빌리지는 일주일에 3일만 열리는 빌리지예요. 소비 도시가 되고 자기들이 그냥 살고 싶은.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정착 인구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우니 취미생활로 먼저 한 군데 정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뭐 한두 번 내려오더라도. 뭐 그렇게 조금 삶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빠르게 미루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보고 느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아까 박은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세컨드 빌리지의 개념은 약간 그런 개념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유 주방이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위주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저 집기를 다 갖추려면 충분히 돈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미 구비되어 있는 데 들어가서 테스트
메뉴를 만든다든지 출시를 빨리 하자. 근데 방금 전에 해주신 얘기가 저는 약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도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미 특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뭐 인생을 새롭게 한번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아까도 부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잠깐 동안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미리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웃도어 콘텐츠가 중심을 잡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외 생활이나 이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친환경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뭐 옷을 입더라도 파타고니아 옷을 입는다던가 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 안에서 그들이 부캐로 그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일까? 아, 목공을 대다수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지. 우드카빙을 해보고 싶어 하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들이 뭔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목공방을 여기에 잠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목공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여기서 뭔가 또 가능성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에서 세컨드 빌리지랑 아웃도어 콘텐츠를 묶어가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가설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 달 살이 친구들이랑 생활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기반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라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풀어내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보고 한 달 살기 오신 것처럼 지금 펼쳐주신 새로운 논의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안들을 누군가에게는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온라인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저희 안에 지금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계속 외부의 인력을 협업을 해서 그런 거를 구축을 해가는 데는 지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살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코딩 하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한 달 노예 노동이 될 수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예전에는 농활이라는 게 이렇게 농활을 가면 이렇게 논농사든 밭농사든 뭐 아니면 지역의 쓰레기나 뭐 이런 봉사활동을 힘으로 쓰는 봉사활동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농활은 다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골에서도. 근데 시골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걸 직판으로 한다든가 이걸 6차 산업처럼 가공을 한다든지 무엇을 만들지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것들을 이쁘게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이걸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없으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농활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농활을 해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해주고 거기에서 뭐 같이 시골 밥을 먹고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1박 2일, 뭐 2박 3일 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잦아지고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농기촌을 할 때 꼭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사람들은 기농기촌을 할 때 나는 농사법을 배워야 돼라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기농기촌이 빨리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전국에 다 필요해요. 시골에도 필요한 기술들이거든. 자기 기술을 시골에 생활하기 위해서 시골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골에 가서 풀면은 저는 훨씬 더 적응도 잘 되고 좀 필요로 하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 드네요. 바퀴를 또 개발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거. 로컬의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그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로컬에 가면 뭔가 신비롭고 새로운 게 있을 것처럼 다들 얘기했지만 실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작더라도 이제 시작하더라도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분들이 로컬에 가서 새로운 재발견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거제도를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쉬움도 사실 하나 있어요. 여기 왔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 더 있다 가려고 숙박을 좀 알아보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이제 곧 게스트하우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를 만드시는 네.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요. 아마 최대한 빨리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 2월. 또 100년 된 그런 가옥을 준비하셔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할 때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에어비앤비처럼 여기에 에어매트 깔아드릴게요. 텐트 쳐드리고. 아, 진짜 텐트.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홈 캠핑의 홈캠핑. 느낌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 중입니다. 역시 아웃도어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요? 공유를 위한 창조가. 성지가 돼서 전국에서 여기를 한 번쯤 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전문적인 매니악한 아웃도어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정말 처음에 접하기 그 한 단계 시작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엔 뒷산 가기 위해서 풀 장비를 세팅하는 그런 상황 말고 운동화 정도 갖고 오세요 같은 느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불쑥 찾아뵙긴 했는데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대화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새로운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음번에는 캠핑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거제에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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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